2025년 5월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서 71세 김영자 할머니가 교복을 입고 초등학교 교실에 앉았습니다. 언론은 김영자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늦게 입학한 1학년이라 부르며 박수를 보냈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릴 적 전쟁과 가난으로 이루지 못한 배움의 꿈을 60년이 지나 다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이라는 미뤄진 약속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과 가족 생계로 인해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던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눈으로만 바라보던 교실과 칠판,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언젠가 배우고 싶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60년 만에 용기 있는 결심을 했어요. 주변에 이 나이에 무슨 학교냐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며 입학을 준비했어요. 교복 치수도 맞추기 어려웠던 첫 번째 난관이 있었죠. 첫날의 설렘과 떨림 속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7살 아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순간을 맞았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꿈을 이룬다는 벅찬 마음이 있었어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교실에서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장난기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가 아닌 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변화가 있었어요. 글자를 배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서명조차 힘들었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김영자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쓰던 날이 왔어요. 눈물이 번진 공책 한 장이 있었어요. 마을 전체의 응원이 시작됐어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할머니의 도전을 응원했어요. 지역 뉴스와 SNS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으로 번졌어요. 세계가 주목한 한국인의 배움 정신이 화제가 됐어요. 외신에서 배움 앞에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평생교육이라는 한국 사회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였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으로 할머니가 목표를 말했어요. 글을 배워서 손주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배움은 포기하는 순간 늙는 거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71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배움이라는 미뤄진 약속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지연 교육과 사회 이슈를 12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배움이라는 미뤄진 약속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1947년 강원도 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이라는 미뤄진 약속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1947년 겨울 평창군 진부면의 작은 마을에서 김영자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김철수 씨는 화전민이었어요. 어머니 박순희 씨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어요. 영자는 6남매 중 넷째였어요. 형님 셋과 동생 둘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어요. 영자가 7살이 되던 해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마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초등학교였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도 사야 하고 교복도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학비가 있어야 했어요. 영자네 집에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영자는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업고 다니며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학교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영자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학교에 갈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보낼 돈이 없다고 했어요. 형님들도 학교에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덧붙였어요. 영자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걸까 싶었어요. 글자를 배우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했어요. 마을 어른들이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영자도 언젠가는 글자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난은 계속됐어요. 영자는 10살이 되어서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땔감을 주었어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어요.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영자의 몫이었어요.
12살이 되어서는 완전히 어른 취급을 받았어요. 이제 학교는 정말 먼 이야기가 됐어요. 또래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자만 홀로 집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담장 너머로 교실을 들여다봤어요. 칠판에 쓰인 글자들이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습도 궁금했어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16살의 이웃마을 총각과 혼담이 오갔어요. 김영수 씨는 영자보다 4살 많았어요. 역시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영자는 결혼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할 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기를 테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마음속 깊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간직했어요. 결혼식 날 영자는 소원을 빌었어요. 언젠가 글자를 배워서 책을 읽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 꿈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어요.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영자는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영자는 아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신이 못다 한 꿈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둘째, 셋째 아이가 연달아 태어났어요. 영자는 더욱 바빠졌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글자를 배우겠다는 미뤄진 약속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영자의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60년 만에 용기 있는 결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기억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교문을 들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부러웠어요. 자신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특히 신기했어요. 아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자도 따라서 써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둘째, 셋째 아이들도 차례로 학교에 보냈어요. 영자는 아이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아이들에게 풀고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서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사회에 나갔어요. 큰아들은 공무원이 됐어요. 둘째는 교사가 됐어요. 셋째는 간호사가 됐어요. 영자는 자랑스러웠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두 성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영자 자신은 여전히 글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6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서명을 해달라고 하면 부끄러웠어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할머니가 됐어요. 손자 손녀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했어요.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줬어요. 손자가 할머니는 왜 글자를 모르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70세 생일을 맞은 영자는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라도 글자를 배워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영자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나이가 많아도 글자를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자신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봤어요. 한글 교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영자는 바로 신청했어요. 첫 수업날 영자는 떨렸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자원봉사자였어요.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영자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신문지 뒷면에 글자를 써봤어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몇 달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영자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어요.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자는 상처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한글 교실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진심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자녀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열정을 보고 감동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응원했어요.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했어요. 영자는 더욱 힘이 났어요. 한글 교실을 마친 후에는 더 큰 도전을 생각했어요. 정말 초등학교에 입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60년 만에 용기 있는 결심의 시작이었어요. 영자의 마음속에서 더 큰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첫날의 설렘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1세 생일을 맞은 영자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정말로 초등학교에 입학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글 교실에서 기초를 배웠지만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못다 한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영자는 평창교육지원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담당자는 처음에 놀랐어요. 71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원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안내해줬어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영자는 정말 기뻤어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실제 절차는 복잡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했어요. 영자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교복 문제였어요. 71세에 맞는 교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반 교복은 모두 어린이 사이즈였어요. 영자는 맞춤으로 제작하기로 했어요. 교복 업체에 특별 주문을 했어요. 업체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평창초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 신청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영자의 진심을 느끼고 감동하셨어요. 특별히 배려해서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입학 허가가 나온 날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7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평생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자녀들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우려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의지를 보고 응원하기로 했어요. 손자 손녀들은 정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수도 있다며 흥미로워했어요. 입학식 전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정말 내일이면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맞춤 제작한 교복을 입었어요. 어린이용과는 달리 어른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교복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1세에 교복을 입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배웅하러 나왔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평창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감개무량했어요. 60년 전에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교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다른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영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71세 신입생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입학식장에 들어갔을 때 영자는 벅찼어요. 7살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했어요. 특별히 영자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평생학습의 모범 사례라며 박수를 요청했어요.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했어요. 1학년 3반에 배정됐어요. 담임은 김미영 선생님이었어요.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어요. 영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모두 영자를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영자는 어색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이들도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선생님이 영자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맨 앞자리에 앉게 해줬어요. 칠판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책상도 영자의 키에 맞게 조정해줬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국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한글 읽기를 가르쳤어요. 영자는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한글 교실에서 배운 것보다 더 체계적이었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자는 71살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보다도 많다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먹었어요.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즐거웠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영자는 만족했어요. 첫날의 설렘과 떨림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자의 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교실이라는 표현이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장난기 많은 질문들. 하지만 곧 할머니가 아닌 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변화가 아름다웠거든요. 첫 주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거리를 두던 아이들이 점차 다가왔어요. 쉬는 시간마다 영자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왜 학교에 왔어요? 라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 학교에 못 갔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우리처럼 숙제해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자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도 여러분과 똑같이 숙제를 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숙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재미있어 했어요. 담임 김미영 선생님도 영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해줬어요. 글씨 크기를 크게 써주거나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는 않았어요. 영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원했어요. 수학 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숫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연산이 복잡했어요. 더하기 빼기는 괜찮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힘들었어요. 영자는 집에서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광경이 신기했어요. 과학 시간도 흥미로웠어요.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영자는 농사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영자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어요. 실제 생활과 연결된 교육이 되어서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는 영자가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색칠하기나 그림 그리기를 잘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만들기도 잘했어요. 아이들이 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봤어요. 영자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음악 시간에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영자는 목소리가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옛날 동요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영자의 도움에 감사해 했어요.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영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었어요. 달리기나 줄넘기는 무리였어요.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영자를 배려해줬어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격려해줬어요. 함께 운동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급식 시간이 영자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영자는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예뻤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모두 같은 반 친구니까 이름으로 부르자고 했어요. 영자도 기뻤어요. 정말 아이들과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60살이 넘지만 마음만은 같은 또래 같았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부모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진심과 열정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영자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말했어요. 부모들도 감동받았어요. 학부모회에서 영자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영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라고 말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학부모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존경스럽다며 응원을 보냈어요. 영자는 감동했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영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영자는 선생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가끔 교실에 들러서 영자를 격려해줬어요. 학교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평생 교육의 산증인이라고 칭찬했어요. 다른 반 아이들도 영자를 알게 됐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영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어요. 영자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학교 전체가 영자를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세대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자의 학교 생활이 안정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글자를 배우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배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어요. 평생 서명조차 힘들었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김영자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쓰던 날, 눈물이 번진 공책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입학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국어 시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칠판에 이름 쓰기 연습을 시켰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영자에게도 같은 과제가 주어졌어요. 공책에 김영자라고 써보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평생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은행에서는 항상 도장만 찍었거든요. 서명이 필요할 때마다 부끄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자는 천천히 기억을 그었어요. 한글 교실에서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썼어요. 그 다음 이를 그었어요. 김이라는 글자가 완성됐어요. 영자의 마음이 벅찼어요. 자신의 성씨를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어서 영을 썼어요. 이응과 역과 이응을 차례로 그었어요.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자를 썼어요.
지읒과 알을 조심스럽게 그었어요. 드디어 김영자라는 세 글자가 완성됐어요. 영자는 자신이 쓴 이름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써본 것이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참을 수 없었어요. 옆자리 아이가 영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영자야 왜 울어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써봤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아이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썼다며 칭찬해줬어요. 선생님도 영자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영자의 자리로 다가와서 공책을 보셨어요. 정말 잘 쓰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영자의 눈물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선생님도 함께 울컥하셨어요. 이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간 영자는 가족들에게 자랑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공책을 보여주며 뿌듯해했어요. 자녀들도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칭찬해줬어요. 정말 잘 쓰셨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영자는 그날 밤 일기를 써봤어요.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봤어요. 오늘 처음 내 이름을 썼다고 적었어요. 정말 기쁘다는 마음도 글로 써봤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며칠 후 영자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손자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썼어요. 사랑하는 준우에게라고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고 있다고 썼어요. 너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한다고 덧붙였어요. 손자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라니 신기해했어요. 가족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어요. 영자는 뿌듯했어요. 글자를 배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영자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받아쓰기 시험에서도 점수가 올랐어요. 처음에는 반도 못 맞췄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 맞췄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발전이 눈에 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영자의 노력을 인정해 줬어요. 영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받았어요. 자신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자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영자의 공책은 날마다 늘어가는 글자들로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한 글자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짧은 문장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맞춤법은 아직 틀리는 것이 많았지만 의미는 통했어요.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친절하게 고쳐주셨어요. 영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틀려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글자를 배우는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자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영자의 변화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의 응원이라는 표현이 정말 훈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느꼈어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할머니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역 뉴스와 SNS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으로 번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영자의 이야기가 처음 알려진 것은 학교 소식지를 통해서였어요. 담임 김미영 선생님이 영자에 대한 글을 썼어요. 우리 반의 특별한 친구라는 제목이었어요. 71세에 입학한 영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과의 우정을 강조했어요. 학부모들이 소식지를 읽고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칭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고마워했어요. 한 학부모가 영자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 우리 아이 반에 계신 71세 할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가 공부하는 모습과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정말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공유 횟수도 급속히 늘어났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평창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자 이야기가 퍼졌어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며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마을 이장님이 직접 영자를 찾아왔어요. 마을의 명예라며 축하해줬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격려했어요.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마을 소식지에 영자의 이야기를 실어보자고 했어요. 영자는 부끄러워했지만 동의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마을 소식지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영자를 찾아왔어요. 정말 대단하다며 존경심을 표했어요.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한글 교실에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영자가 용기를 줬다고 고마워했어요. 영자는 기뻤어요.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꼭 도전해보시라고 격려해줬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어요. 평창군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생교육 담당 직원이 영자를 만나러 왔어요. 평생교육의 모범 사례라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영자는 쑥스러워했지만 응했어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군청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홈페이지와 군청 소식지에 실었어요. 평창군의 자랑이라며 소개했어요. 이 소식이 강원도청에까지 알려졌어요. 도청 교육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강원도 평생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영자는 놀랐어요. 자신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영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강원일보 기자가 영자를 취재하러 왔어요. 71세 초등학생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소개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격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어요. 영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자신도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KBS 춘천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뉴스에서 영자를 소개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영자의 하루 일과를 카메라로 담았어요. 아침에 집에서 준비하는 모습부터 시작했어요.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자가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는 모습도 따뜻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영자는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자신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도 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교육 관계자들이 많았어요. 영자는 당황했지만 성심껏 대답해줬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마을 전체가 영자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영자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가 주목한 한국인의 배움 정신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외신에서 배움 앞에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평생교육이라는 한국 사회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영자의 이야기가 해외에 처음 알려진 것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였어요.
NHK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지역 뉴스를 모니터링하다가 발견했어요. 다나카 히로시 특파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흥분했어요. 71세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 이야기라고 소개했어요.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꼭 취재해서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NHK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송했어요. 한국 할머니의 늦깎이 배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일본의 고령자들도 영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아름답다고 칭찬했어요. 미국 언론도 곧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의 아시아 특파원이 영자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정말 특별한 스토리라며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도 평생교육이 화두인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CNN에서 영자를 화상 인터뷰했어요. 통역을 통해 진행됐지만 영자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왜 이 나이에 학교에 가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린 시절 못다한 꿈을 이루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영감을 주는 이야기라고 칭찬했어요. 미국의 시니어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CNN 방송 후 미국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자신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는 다짐도 있었어요. 영국 BBC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 담당 기자가 영자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배움 앞에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어요. 영국의 고령화 사회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언론도 주목했어요. 슈피겔지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국의 평생학습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독일도 고령화 사회인데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이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교육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 독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신화통신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중국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주목했어요.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영자 같은 정신을 중국 고령자들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동남아시아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했어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도 영자의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아시아 전체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평생학습 문화를 높이 샀어요. 국제교육기구들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영자의 사례를 주목했어요. 평생학습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자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놀랐어요. 자신의 작은 도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교육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해외 교육 관계자들이 영자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핀란드 교육부 관계자가 평창을 찾았어요. 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핀란드도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자는 정성껏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핀란드 관계자가 감동했어요. 이런 개인의 의지와 사회의 지원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평가했어요. 핀란드에서도 영자 같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스웨덴에서도 교육 전문가들이 방문했어요. 북유럽 평생교육 네트워크에서 영자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자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었어요. 스웨덴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사례는 드물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교육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고 인정했어요.
캐나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토론토 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에서 영자를 연구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영자의 학습 동기와 과정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드니 대학교에서 영자의 사례를 교육학 교재에 포함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교육학도들이 영자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교육열로만 유명했는데 이제는 평생교육의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영자 개인의 도전이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도 영자의 사례에 주목했어요. 평생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영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수락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교육부에서 영자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했어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어요. 영자가 직접 출연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꿈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자는 이제 한국 평생교육의 상징이 됐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의 배움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영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이루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표현이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취재하면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목표로 말한 글을 배워서 손주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싶다는 소망, 배움은 포기하는 순간 늙는 거라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영자가 학교에 다닌 지 6달이 지났을 때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손자 준우의 생일이었어요. 영자는 준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였어요. 공책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완성한 작품이었어요. 사랑하는 준우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기쁨을 담았어요. 너 덕분에 공부할 용기를 얻었다는 고마움도 표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할머니의 꿈을 적었어요. 언젠가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어요. 준우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라니 신기해했어요. 글씨가 조금 삐뚤삐뚤해도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어요. 영자는 뿌듯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해낸 기분이었어요. 손주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어요. 다른 손자 손녀들에게도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각각의 개성에 맞는 내용으로 정성스럽게 썼어요. 아이들이 모두 할머니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영자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싶었어요. 동화책을 직접 읽어서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집에서 책 읽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었어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문장으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빌려왔어요. 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아직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손자 손녀들이 영자의 노력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며 감탄했어요. 자신들도 할머니를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영자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날이 왔어요. 손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를 선택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나갔어요. 가끔 틀리는 글자가 있어도 다시 읽었어요. 손주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읽어주는 동화가 특별했어요. 글씨를 못 읽던 할머니가 이제 책을 읽어준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영자도 감격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영자의 발전이 눈에 띄었어요. 국어 시험에서 처음으로 80점을 받았어요. 영자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도 함께 기뻐해 줬어요. 선생님도 영자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발전이 놀랍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영자는 더 큰 목표를 세웠어요. 2학년 과정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도전하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영자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전국에서 영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비슷한 꿈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영자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어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어요. 영자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한글 교실에 등록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어요. 영자 효과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영자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자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계속 공부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고 말했어요. 손주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배움은 포기하는 순간 늙는 거라고 말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영자의 철학이 담긴 명언이 됐어요. 영자는 이제 진정한 평생학습자가 됐어요. 71세에 시작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됐어요. 영자의 학교 생활도 계속됐어요. 아이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같은 반 친구들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자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손주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배움의 꿈은 영원했어요.